드디어 돌아온 2020 제4회 망작 영화제 9편의 최종 후보작들을 만나보실 건데요. 9편의 망작 후보 중 과연 여러분은 몇 편이나 봤을지, 9편 중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보지 마시라. 세 번째 후보작은 바로 공포영화 안무서움을 곁들인 네이버 평점 알바를 곁들인 바로 클로젯입니다. 한국의 배우들 중에는 연기력으로는 도저히 깔 수 없는 배우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병헌, 송강호, 전도연, 김윤석 등등. 야, 4885. 어떤 이 배우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이상한 뉴스가 나오더라도 연기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이 안 날 만큼 끄덕거리는 배우들이 있죠. 예. 하정우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제가 클로젯 리뷰에서 연기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기를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발연기가 아니야. 연기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어. 연기를 안 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직접 보시죠. 빨리 인터넷 좀 해결해 주시겠어요? 네? 뭐라고요? 경찰에 신고한다. 우리 이나 진짜 찾을 수 있는 거야? 무슨 소리 들리는데? 그 사람 아이가 실종됐어요. 그 주파수 있잖아. 주파수가 맞으면 내가 볼 수도 있고 내가 거기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경찰에 신고한다. 네? 뭐라고요? 하정우는 이 영화의 제작에도 참여했을 정도인데 연기를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찾기가 어려운데 어느 댓글에 하정우 연기력이 문제가 아니고 감독이 문제라서 그런 거다. 하정우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좀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손흥민이 축구 경기에 나와서 볼도 대충 차고 발도 골대 앞에서 골도 못 넣고 패스도 실수하면 감독을 욕합니까? 예, 선수를 탓하겠죠. 물론 실력 없는 선수를 계속 기용하면 그때는 감독이 문제겠지만 적어도 하정우는 실력 없는 선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뭐 최근 작품들을 보면은 조금 이렇게 폼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정우의 연기만 문제냐? 김남길도 문제입니다. 하정우는 진지한 톤의 연기를 하고 있는 반면 김남길은 허풍에 가까운 아주 가벼운, 정말 아주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 같은 연기만 하고 있는데요. 강남보다 비싼가? 양자 역학에서 벗어난 파일럿 파동 물질들에 반응하는 탐지기예요. 서로 상반되는 이 캐릭터들의 케미스트리가 정말 최악입니다. 보는 사람이 좀 민망할 정도? 감독은 모니터를 보면서 오케이 하기가 참 민망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정도? 예. 무슨 소리 들리는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예. 이쯤 되면 배우들도 문제지만 아까 댓글에서처럼 이렇게 연기하도록 지켜보고 있던 감독의 디렉팅에도 확실히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사실 영화 오프닝의 문제점은요 2020년 망작영화제 모든 후보작들의 공통적인 문제인데요. 근데 굳이 이 영화에서 문제로 찝은 이유는 좀 심각해요. 주인공이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던 와중에 갑자기 차를 멈추게 되고 그 사이 딸은 숲속으로 도망가다가 어느 집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이 우리 집이래요. 저기가 우리 집이야.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집 앞이 아니라 국도 도로변에서 숲속으로 훅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떤 집을 찾았는데 딸은 처음 와본 곳인데 거기가 우리 집이래. 아니면은 이분들이 이 집을 구하러 다닐 때 부동산 업자가 이 길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집을 소개해줬나? 오프닝이 영화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화 오프닝이란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어떤 스토리인지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 어떤 캐릭터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그걸 못하고 있는 영화들은 대개가 망작일 확률이 95%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시작 10분까지 보고 나간 관객들에게는 환불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95% 환불은 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 영화인들이 영화를 정승같이 만들죠. 예. 이 영화 오프닝에서 관객들이 알고 있는 정보라곤 무당이 귀신 본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원래 무당은 귀신 보는 거 아니었어요? 가짜 무당이었나? 이 영화의 진짜 단점은 설명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설명하니까 갑자기 영화 후반부에 10분 넘게 설명만 해대던 영화 마녀가 생각나는데 어쨌든 2편 잘 만들고
계신가요? 별로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정말 아주 사소한 설명부터 물론 개인적으로 이 공황장애 장면은 연출은 나쁘지 않았는데 굳이 이걸 대사로 한 번 더 알려줬어야 했나. 공황장애는 얼마 쉰다고 완전히 낫고 그런 병 아니야. 안 그러면 너 또 발작 온다. 설명이 없더라도 관객들은 아 뭔가 주인공이 심적인 병이 있구나 넘어가도 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딱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공황장애 장면이 이 장면 이후에 다시 등장하지 않아. 자기 아이가 실종됐는데 공황장애가 사라졌더라고. 딸이 원인이었나? 어차피 마음대로 할 거였는데 뭘 물어봐. 그리고 설명충의 최대 주주는 바로 김남길입니다.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정보들을 또 일일이 하나하나 알려주는데요. 영화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꽤나 유치합니다. 뭐 가령 다른 영화들을 예로 드는데 영화 인터스텔라에도 나와요. 영화 신관계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이 멘트가 웃겼을까? 현장에서? 이 영화의 설명 방식이 왜 별로냐면 관객들이 혹여나 이해를 못할까봐 친절히 하나하나 알려준다는 건데 비현실적인 상황들을 과학적으로 어거지로 설명을 갖다 붙이다 보니 오히려 공포의 강도가 점점 낮아진다는 겁니다. 공포 영화에서의 설명들, 장면들의 일부는 상상력의 여지로 남겨둬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이건 마치 이 영화의 투자자들이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하나하나 시나리오에다가 다 설명을 쓴 걸 그냥 그대로 찍은 것 같은데 만약 그게 맞다면 감독님은 댓글에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공포의 강도를 낮추는 요소는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악 쓰는 거. 아 그놈의 한국 영화에서는 왜 그렇게 비명을 못 질러대서 안달인 걸까요? 비명을 지르면 관객들이 무섭다고 느끼는 걸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는 게 육아하는 부모님들에게는 공포라서 그런 걸까요? 언제부턴가 한국 영화에서는 비명만 지르는 아역 배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아역 배우들이 변성기 건강하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비명만이 이 영화를 안 무섭게 만드는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바로 액션인데요. 귀신 영화인데 액션이라니. 귀신과 인간의 싸움. 이 싸우는 장면 보세요. 염력 쓰고 칼 날리고 거의 뭐 경이로운 소문 아닌가요? 거의 스타워즈 아니야 이 정도면? 왜 그렇게 우리나라 영화는 귀신들하고 못 싸워서 안달인지, 안 무섭고 연기도 안 하고 귀신들하고 싸우기만 하는 대환장 파티. 과연 우리는 언제쯤 우리나라에서 볼만한 잘 만들지 않아도 돼 그냥 볼만한 그냥 적당히 볼만한 공포 영화를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저기 바다 건너 블루마우스라는 영화사는 1년에도 무서운 거 몇 편씩 만들던데. 영화 클로즈셋 투표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 올 한해 최악의 망작 영화를 직접 투표해주세요. 망작 한국 영화에 쓰디쓴 한마디도 남겨주시고요. 망작 영화제 본편에서 누가 최악의 망작이었는지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객들의 투표로 만들어지는 2020년 제4회 망작 영화제. 다음 망작 후보작 영상은 미스터 쥬 사라진 VIP입니다.